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푸조 3008 GT입니다. 푸조 3008 라인업의 최고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인치 휠에 인테리어는 알칸타라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6년 10월에 글로벌 데뷔를 했고요, 지금까지 약 15만 대 이상 팔려나간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차 푸조 3008 GT를 타고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앞모습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이 좀 특이하죠.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밝고 효율이 좋은 그런 방식이죠. 컨티넨탈 타이어죠. 앞뒤로 23550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GT 크롬 도금을 한 사이드 미러를 적용했습니다. 자, 연비 보실까요? 연비는 복합 13.0km/L고요 아주 섹시하게 디자인된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입니다. 고양이 발톱이 핥힌 흔적을 표현했다고 하죠. 푸조 엠블럼이 들어와 있고요. 키킹 밑으로 다리를 차면 스스로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트렁크 적재함은 용량이 590리터인데요 이렇게 뒷시트를 접으면 167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컴프레셔가 이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게 트렁크 바닥을 만들 수 있고요, 트렁크 바닥은 이렇게 더 낮게 트렁크 바닥을 만들 수가 있죠. 푸조의 자랑 3008 카 오브 더 이어 2017 마크가 자랑스럽게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하이마운트 리어 브레이크 등이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등은 리어 스포일러 윙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죠. 지붕 끝단이 이렇게 끝으로 내려오면서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료 주입구입니다. 에드블루 요소수를 투입할 수 있는 요소수 주입구도 같이 되어 있는데요, 푸조는 SCR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으로 배출가스를 정화를 시키죠. 요소수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디젤 미립자 필터가 더해져서 배출가스를 정화를 하고 있다고 하죠. 자, 2.0 블루 HDI 디젤 엔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신체 6단 자동 변속기가 엔진의 힘을 조율을 하고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의 힘을 냅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자, 벨트를 매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겠죠. SUV입니다. 뒷좌석 시트 포지션이 높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앉은 자세가 아주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마치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 그대로 뒷좌석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자세를 잡고 앉으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뒷좌석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냈다, 잘 확보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2V 전원구도 있군요.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송풍구가 있는 덕분에 나름 그래도 쾌적한 뒷좌석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가 있고요, 이렇게 커버를 내려서 트렁크 공간과 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뒷좌석을 접으면 바로 트렁크 공간과 통할 수 있는데요, 역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이런 커버가 있는 게 낫겠죠. 굳이 시트를 접는 번거로움을 피해서 간단한 물건들은 이 통로를 통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트렁크 공간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시트는 보시다시피 6대4로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트렁크에도 버튼을 이용을 해서 시트를 바로 트렁크에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뒷창은 완전히 열리지 않네요. 이 정도 가다가 걸립니다.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자, 올라갈 때 뭔가 장애물이 걸리면 바로 내려오죠.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이 아주 평평합니다. 이 차 SUV이지만 앞바퀴 굴림을 적용을 하고 있죠. 사륜구동차가 아닙니다. 뒷좌석으로 가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필요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덕분에 센터 터널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아주 편한 그런 뒷좌석 가운데 자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셋이 앉아도 편하게 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푸조는 그동안 글래스 루프를 적용을 했죠. 지붕을 통유리로 덮어서 아주 시원한 차창밖 풍경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열 수는 없었습니다. 개폐식이 아니었는데요. 이 차에는 개폐식 선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시원한 차창밖 풍경과 더불어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앞부분을 열 수가 있습니다. 글래스 루프의 어떤 시각적 시원함에 이제 선루프의 실제적인 통풍 혹은 달리는 느낌을 좀 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선루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좀 더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자, 푸조 특유의 인테리어가 아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고급 가죽이죠. 알칸타라 가죽으로 실내를 마감을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 아주 작습니다. D컷 핸들인데 위아래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사이즈 자체도 아주 작아서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스티어링 휠 회전수 한번 보죠. 하나, 둘, 딱 3회전 하는데요. 작은 스티어링 휠이 주는 조향의 즐거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듯 하고요. 푸조가 자랑하는 헤드업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적용을 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할 위치에 계기판을 살짝 끌어올렸고요. 스티어링 휠을 작게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서 2층 구조를 이루는 거죠.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그래서 별도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는 거죠. 운전자의 시선이 가서 꽂히는 곳에 계기판이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방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계기판을 볼 수 있게 마련을 했고요. 자, 센터 페이시아에는 8인치 모니터가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로 마치 피아노 건반 같은 버튼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토글 스위치죠. 감각적인 이런 인테리어, 프랑스의 어떤 개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아래로 또 별도의 버튼이 2열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 레버가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손에 쏙 들어오는 변속 레버고요. 이거를 밀고 당기면서 변속 레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버튼을 누르면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죠.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스티어링 휠과 일체화된 건 아니고요. 스티어링 휠과 분리돼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할 때에는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센터 페이시아 제일 아래쪽에는 공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튀어놨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어서 핸드폰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핸드폰 무선 충전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 스포츠 버튼이 들어와 있는데요. 잠깐 누르면 안 되고 한 2-3초 꾹 누르고 있어야 스포츠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움직임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엔진의 가벼움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가솔린 엔진만큼의 경쾌한 가벼움은 아니고요. 디젤 엔진 특유의 굵은 토크감이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런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있고요. 자, 50 시리즈의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고성능에 적합한 19인치 타이어를 올렸으면서도 편평비를 50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승차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라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개발진의 고민의 흔적, 그런 부분에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지 시등 깜빡이는 소리도 상당히 부드럽죠. 딱깍딱깍 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로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깐 오프로드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비가 내린 뒤라서 노면이 살짝 젖어 있고요. 패인 곳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살짝 미끄러운 길인데요. 완전히 정지해서 출발할 때도 전혀 미끌림이나 이런 부분 없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빠르게 가보죠. 타이어 미끌림이 느껴지고요. 자, 사륜구동이 아니지만 전혀 거침없이 이런 험한 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바퀴, 즉 앞바퀴만으로 달리지만 미세하게 노면의 그립, 노면의 마찰 저항, 노면의 구동력을 잘 조절을 하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사륜구동 못지않은 그런 이동성을, 오프로드에서의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푸조만의 아이디어가 곳곳에 배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이콕핏 계기판, 그립 컨트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부닥치는 그런 문제들을 푸조만의 아이디어로, 푸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해결해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이 패인 길, 한쪽 타이어가 지금 좀 패인 길에 걸쳐져 있는데요, 전혀 문제없이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바퀴 굴림이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험한 길은 또 시멘트를 깔아 놓아서요, 경사도가 제법 있는데요. 자, 꽤 심한 경사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앞바퀴 굴림이 이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고 한다면 사륜구동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물론 아주 극한 험로에서는 사륜구동이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보다 조금 더한 정도의 오프로드라고 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오프로드에서 손색 없는 그런 성능을 보인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본격적인 온로드 주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포칼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옵션입니다. 300만원을 더 줘야 되는데요, 이 차에는 포칼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정도면 충분한 오디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 중에 자잘자잘한 소리들이 이런저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동차죠. 아주 하이엔드급 오디오도 훌륭하겠지만 이런 정도 무난한 수준의 오디오도 실내에서 즐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쿠팡쉐 투톤 바디 컬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쿠팡쉐 쿱 프렌치입니다. 프렌치 스타일의 쿠페 보디 컬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차가 멈추니까 시동이 정확하게 꺼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시동은 꺼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푸조의 엔진 스탑 시스템은 상당히 앞선 수준을 보이고 있죠.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훨씬 개선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잠깐 움직였다가 멈춰도 다시 엔진은 꺼집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엔진 스톱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에어컨도 켜져 있는 상태인데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도 엔진 스탑을 유지하고 있고, 저시동 걸릴 때의 어떤 그 소음과 진동도 아주 부드럽게 유지를 합니다. 스톱앤고 엔진 스톱 시스템만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앞선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운전석 마사지 시트가 있죠. 운전석 마사지 시트를 사용을 하면 여러가지 모드로 시트가 운전자의 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고양이 발톱 모드가 있는데요, 고양이가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는 듯 살짝살짝 진동을 주는 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마사지 모드를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운전자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파크 어시스트를 이용을 하면 자동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주차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오토 하이빔이죠. 전조등, 하향, 자동점등 시스템이 있고, 파노라믹 뷰 있고요. 차선 유지 지원, 스탑 앤 스타트, 주차 센서, 사각지대 모니터링, 타이어 공기압 초기화, 트랙션 컨트롤, 이런 기능들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속 70, 80 정도의 속도인데요, 노면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노면 마찰음 정도가 자잘하게 조용하게 바닥에 깔리는 정도로 들리고요.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정도의 소음 수준입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차간 거리를 스스로 유지를 하면서 이동을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크루즈 컨트롤이 취소가 되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쭉 달리다가 차가 차선을 인식하면 계기판에 좌우로 차선 표시가 되죠. 차선 표시가 되면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작동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선을 읽으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푸조의 2.0 블루 HDI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180마력의 힘을 내죠. 40.8kgm의 토크로 아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마지막 순간에 킥다운 버튼이 밟히는데요, 순간적으로 뿜어내는 힘과 토크가 제법 만만치 않습니다.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 그리고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는 게 역시 푸조다, 역시 유로피언 SUV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무리 없이 부드럽게 거칠지 않게 충격들을 타고 넘습니다. 스포츠 모드 엔진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제법 큰 과속 방지턱이었는데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넘어가고 나서 잔진동도 없이 깔끔하게 충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프랑스, 유럽의 이런 돌길에서 단련된 그런 서스펜션인데요,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이지만 상당히 그 노면 그립을 잃지 않고 딱 밀착되는 그런 느낌, 딱 지지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노면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와인딩 로드를 좀 한 바퀴 돌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코너링 성능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스포츠 모드의 매뉴얼 놓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스포츠 다이나믹 모드로 들어가니까 엔진 사운드가 확 달라지죠. 야무지게 뒤가 따라오는데요, 앞부분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주 빠르고요. 그리고 뒤 또 상당히 잘 따라옵니다. 뒤에 대한 뒷부분이 미끄러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차체가 짧아서 특히 뒤에 대한 부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야무지게 코너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에서는 스포츠 모드라고 하는데,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는데 또 계기판 다이나믹 모드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통일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코너 다시 한번, 와인딩 로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엔진 소리 들어보십시오. 재밌죠? 아주 그냥 깔끔하게 돌아 올라갑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를 법도 한데 말이죠. 아주 침묵을 유지하면서 코너를 잘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50 시리즈 타이어죠. 상당히 낭창거릴 법한 그런 타이어인데 타이어 그립력 상당히 우수합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노면을 잘 잡아 나가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대한 차체의 반응도 아주 즉각적입니다. 게다가 스티어링 휠이 작아서 조향하는 그런 손맛, 재미 또 제법 있는 편입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택하니까 엔진 소리서부터 가속 반응까지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짝 긴장해 있는, 딱 텐션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비가 오는군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워시액 분무기가 와이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퍼가 움직이면서 워시액을 분무를 해서 워시액 분무되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창은 완전히 잘 닦이는 거죠.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법 힘있게 빠르게 속도를 높여갑니다. 있는 힘껏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제법 빠른데요, 차체의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바람 소리도 속도에 비해서는 조용한 편입니다. 속도가 극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바람 소리도 생각보다 크지 않고 차체의 흔들림 또 매우 안정적입니다. 사륜구동 못지않은 그런 안정감을 보여주는데요, 고속주행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안정감, 우수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차를 타고 그렇게 아주 빨리 달릴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차도 아니고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고속주행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느낌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 SUV죠. 편안한 드라이빙을 선택하는 게 이 차에는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속도 안에서는 우수한 그런 주행 안정감, 편안함, 승차감 이런 부분들 느낄 수 있겠고요. 180마력 그리고 40.8kgm의 토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힘과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을 했고요. 자,
굽어 있는 길인데 차선을 잃고 가고 있습니다. 잡아주죠. 차선을 넘어갈 때 넘어갈 듯 차선을 밟을 때 싹 잡아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잡죠. 제법 빠른 속도인데 빠른 속도에서도 레인 키핑 어시스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선 넘어갈 때 이제 계기판에서도 오른쪽에 빨간 차선으로 바뀌죠. 차선 조심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자, 스티어링 휠 다시 잡아주고요. 자, 왼쪽으로 굽어가는 길입니다. 잡죠. 더 돌아갑니다. 잡습니다. 잡아 나갑니다. 상당히 우수하고 재미있는 그런 에이다스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치가 어울려서 아주 훌륭하게 반자율 운전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입니다. 시속 100에서 RPM 약 1400 정도 보이죠. 일본 아이신제의 6단 자동 변속기가 시속 100km에서 약 1400 정도의 R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구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엔진 회전수를 그렇게 높게 갖고 가지 않아도 시속 100km를 맞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1400이고 5단 약 1900, 4단 2500, 3단 3300 정도.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름 상당히 이제 엔진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푸조가 연비에 아주 강한 브랜드인데요. 요즘 뭐 많은 회사들이 이런 푸조 수준의 연비를 구현하고 있어서 따라오고 있어서 이제 푸조가 연비가 그렇게 탁월하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차의 연비 13.0 km/L 정도의 연비라고 한다면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고속으로 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야, 하하하, 야, 상당히 우수하게 앞바퀴 굴림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이런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 강한 개성이 묻어있는 차죠. 디자인에서 본다면 아주 강한 개성이 돋보이는 라디에이터 그릴 주변부의 디자인, 그리고 고양이 발톱 자국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필요 없게 만드는 아이콕핏 계기판, 그리고 피아노 건반 같은 이런 버튼들, 작은 스티어링, 위아래로 커팅된 재미있는 스티어링 휠, 뭐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서 다른 차에서는 느끼기 힘든 푸조만의 감성이 요소요소에 담겨져 있는 그런 차입니다. 재미있고요. 재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기능적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럭셔리 브랜드들과는 다른 프랑스의 이런 대중 브랜드, 아주 대표적인 대중 브랜드 푸조인데요. 그러면서 보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죠. 럭셔리 하면 사실은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하면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상하게 자동차에서는 그 럭셔리보다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죠. 푸조, 시트로엥, 그리고 르노 다 럭셔리 브랜드는 아니죠. 대중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3.0 이상의 엔진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하이엔드를 지향하기보다는 누군가 그랬죠. 극중을 지향하는 차들이 바로 프랑스 차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독특한 컬러, 독특한 특색을 잘 드러내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푸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SUV 바람이 꺼질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죠. 대체적으로 SUV 바람의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대차 수요가 많아지죠. 한번 세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시 세단을 타기보다는 SUV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요. 일단 SUV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시 세단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SUV 시장이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다라는 거죠.
세단 시장에서 유입된 SUV 고객들이 또 다른 시장으로 이탈하지는 않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SUV 시장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그 시장에서의 경쟁은 계속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오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메이커의 입장에선 점점 더 레드오션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나쁠 게 없죠.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고를 수 있는 모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많은 선택의 폭에서 좀 더 현명하게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좋은 차를 고를 수 있는 눈 혹은 고르는 과정에서의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은 고르는 과정에서 피곤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소비자들로서는 나쁠 게 없다.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스의 감성이 톡톡 튀는 프렌치 스타일 SUV 3008 아주 재미있었고요. 나름 야무졌고 편안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재미있는 SUV였습니다. 실내 공간 배치 아주 차급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을 뽑아냈고요. 실내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꾸며서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행 성능 무난한 가운데 필요한 만큼의 고성능까지도 충분히 여유있게 뽑아내고요. SUV의 어떤 공간 그리고 기능, 오프로드에서의 사륜구동에 버금가는 그런 야무진 기능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판매 가격은 4,990만원입니다. 5천만원에서 10만원이 딱 빠지죠. 생각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뭐 비싸다 혹은 적당하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ADAS 시스템이랄까 이런 그 개폐형 선루프, 알칸테라 가죽의 인테리어, 그러니까 가격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다양한 기능들 적용을 하면서 그만큼의 상품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엔진 공회전 소리는 좀 큽니다. 시끄럽습니다. 무궁찬 엔진 소리죠. 역시 디젤 엔진임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소리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비록 공회전 소리지만 엔진 소리를 조금 더 조용하게 잔잔하게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요, 엔진 스톱 시스템이 워낙 잘 작동을 해서 운행 중에는 차가 멈춰도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공회전 소리를 들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푸조 3008 GT 시승을 했습니다. 프렌치 감성이 묻어있는 아주 야무지고 재미있는 SUV입니다. 앞바퀴 굴림 방식이지만 그립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야무지게 울퉁불퉁한 오프로드를 잘 타고 넘어갔고요. 온로드에서는 반자율 운전 시스템을 보조하는 ADAS 시스템을 아주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고급스럽게 마무리한 인테리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독일차와는 또 다른 프랑스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야무진 SUV였습니다. 시장의 SUV 바람이 지속적으로 뜨거운데요. 소비자들이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아도 좋을 만한 그런 SUV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차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